예, 반갑습니다. 방문하는 대표 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경주 지역의 사과는 여기 포항하고 인접한 이 지역에 농가들이 이렇게 있는데, 타 지역에 중부 이북 지방의 우리 안동이나 이쪽보다는 여기는 인원이 사실은 적은 대신에 시장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많아요.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는 것 같으면 정말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데, 우리가 광범위하면 시장을 개척하기 조금 힘들어요. 광범위하면. 그런데 내 한 사람으로서 시장을 뚫으면 내 몫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전체가 시장을 같이 해버리면, 품질을 높여서 시장을 개척해버리면 우리는 시장에서 이런 값을 한다는 거죠. 그 사과가 정말 맛나고 좋은 사과, 품질이라는 것은 데이터 속에서 있습니다. 비료를 수치를 전년도에 제가 와서 1.0이 있었는가 하면 1.0이 밀양요사나 황산가리에서 1.0이 나왔는데, 이건 잎두께가 얇았죠. 그런데 0.58이 더 좋았다는 거죠. 복합 비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료 수치에 대한 건 우리 농가에서 꼭 아셔야 좋겠다. 첫째, 전년도에 대비. 그리고 전년도에 회장님 댁을 제가 오메감에 봤을 때, 회장님 댁의 이시가 0.0에서 0.3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영양을 공급해서 잎을 살을 찌워서 색이 잘 났으면 비가 한번 오면 툭 떨어져요. 잎이 살에 쪄서 뿌리에서 가져올 게 없어요. 뿌리는 가져와야 됩니다. 사과가 하늘에 햇볕 보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뿌리에 비료 먹어야 됩니다. 무기물 원소. 그리고 우리가 퇴비하고 비료하고 두 가지를 놓고 보면 효능이 제일 좋은 게 비료예요. 토양 물리성으로 보면 퇴비가 제일 좋습니다. 두 가지의 역할은 각각 다릅니다. 퇴비도 좋은 거, 비료도 좋은 거. 그런데 이 수치를 측정했을 때 그 수치만큼 생산량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배하는 사과, 복숭아, 자두 이런 여러 종을 봤을 때 우리가 사과는 요리 둥근 건 잘 안 나오죠. 요거 요리 둥근 거는 1년 365일 사계절 축을 나눠 놓고, 사과는 우리가 사과의 비료량은 이 시 측정의 정기 전도율은 1.0에서 가을에 0.8 정도 가는 게 좋습니다. 0.5에서 0.8 정도. 네. 그런데 요거보다 높다고 손해가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전년도에 영양에서 1.8에서 가을에 0.5에서 0.8로 맞아졌습니다. 근데 대박 났거든요. 그 농가에. 우리 영양의 최용석 회장님이 지도를 해줬는데, 앞에 연도에 누가 비료를 줘라 해가 자꾸 비료만 준 거예요. 비료를 주고 그 해에 2019년도에 생산할 때 비료를 많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 시가 봄에 1.8이었기 때문에 측정해서 계속 비료를 주지 마라 가을까지. 그 가을에 잔량이 남은 게 0.5에서 0.8이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그리고 연면시빈 해라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썰이 오기 전에 최상품을 수확했습니다. 사과가 다 자라서 꽃핀 자리에 이렇게 살짝 벌어지죠. 별 모양이 딱 나올 때 그렇게 수확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과를 보면 기본값이 성목이 기준이 이 시를 1.0에서 0.8로 되는데, 요 수치는 봄에는 조금 더 높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총무님 밭 같은 경우는
지금 공간이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사과, 배열, 가지, 공간. 그런데 봄에 이 시가 조금 더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 이 시가 올라간다고, 봄 이 시가 올라간다고 해서 도장지가 많이 나냐는 거는 많이 난다 말도 맞고 안 난다 말도 맞아요. 봄순이 전년도에 이 시가 이렇게 높아서 해마리 오는 것 같으면 가지가 굵어져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맞아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시값을 올리면 봄순이 전년도에 가늘어요. 사과가지가. 이 가는 가지를 굳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부터. 이 가는 가지를 굳게 만들려면 우리는 목매시비, 연변시비로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목매시비의 역할은 뭐냐면 꽃 피어서 수정률, 수정이 향상되게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얘가 수정되고 난 뒤에 봄 냉해를 이길 수 있는 게 몸속의 당 성분과 영양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목매시비에서는 비료를 영양을 설탕을 많이 써라 그랬어요. 우리가 목매시비에 1차는 설탕 10kg, 2차는 설탕을 5kg, 여기에 거리는 골드 거리는 2리터, 여기도 거리는 2리터. 왜 이렇게 구성했냐면 초기에 설탕을 많이 먹어서 앞으로 잎이 날 때는 요게 연면 시비에 가면 3kg로 설탕이 내려갈 거예요. 설탕이. 근데 요렇게 내려갈 건데 얘네들하고 요 비료하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무관해요. 몸속에 체내 저장 양분이 지금 현재 오늘 3월 20일 현재 몸속에 체내 저장 양분일 뿐이지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내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거죠. 내부에서 도와줘서 흡수를 시키면 이게 자기가 많은 걸로 당 수치가 올라가요. 설탕이라는 게. 그러면 얘와 얘 간격을 살포 간격을 목매 시비는 개화 1차가 개화 20일 전, 3 내지 5일 전, 요 두 번으로 개화 목매 시비에 20일 전과 1차는 2차는 개화 3일에서 5일 전. 아니, 잠깐만요, 사장님. 예. 개화 5일 전부터는 우리가 개화 전 직전 약은 쳐야 되는데 혼용을 해도 됩니다. 오늘 됩니까? 예. 농약하고 혼용이 다 됩니다. 그래서 요 양하고 얘하고 비료하고는 무관합니다. 뭐하고 무관하냐면 연관이냐면 얘는 전년도에 단풍 들인 거하고 영향이 있는 거지. 봄에 냉해를 이겨내고 꽃이 수정 잘 되는 거는 가을에 단풍 들인 거와 겨울에 탈수에 의한 조건이 달라질 뿐이지 비료량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비료량이 성목에 우리 안정화된 나무에서 요 정도 양이 필요하면 밀식 재배는 0.8에서 0.52c량이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유목은 비료가 더 많아야 되거든요. 유목에서는 1.5에서 1.0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비료량이. 유목이 비료가 작으면 척지가 안 나와요. 어린 나무들이 심어놓고 어떤 집에는 가지가 잘 나오고 우리 집에 심어놓으면 가지가 안 나와서 이게 애먹겠다 그런 집은 비료량 차이입니다. 비료를 잎뿌리에서 가져올 게 있고 초기에 피부의 함수량이 늘어나서 눈이 떠야 되거든요. 묘목을 심었을 때는 피부 함수량에 의해서 첫째는 눈이 나와요. 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묘목 심어놨고 살 때는 멀쩡한 놈이 한참을 기다려도 말라 죽어버리고 안 되는 거 있죠. 피부 탈수 때문에 그래. 묘목이 피부가 탈수가 되면 안 돼. 어린 묘목들은 뿌리 양은 조그만한 데다가 길이가 이만큼 크잖아요. 그러면 피부 탈수로 인해서 묘목이 잘 활착을 못하는 경우 순이 안 난다는 거죠. 순이 나면 잎에서 탄소 동화작용 해서 영양이 내려가면 뿌리를 뻗칠 건데, 잎이 빨리 나고 그 조건이 되려면 피부 탈수가 적어야 돼요. 묘목이. 그러면 봄비가 자주 오면 묘목 심으면 잘 살고, 봄비가 잘 안 오면 말라 죽는 경우가 탈수에서 그 수분 부족으로 굶어 죽은 거죠. 수분 부족으로. 그래서 유목은 비료 이식값이 어느 정도 1.5 정도 가져가서 연면십에서 잎이 두꺼운 상태에서 뿌리를 영향이 가서 다시 올라오면서 비료를 많이 가지고 올라와야 잎이 두꺼워서 잎의 영양을 계속 축적하고, 더 저장 공간이 없으면 그 나무 껍질이 살이 쪄서 통통해져요. 그래도 영양이 보관할 데 없으면 눈을 만들어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비료장이 적으면 유목에서는 척지가 발생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요 내용이나 우리가 어릴 때 초기 연면시비에서 새순을 키운 거, 봄순을, 황금알롱법에서는 연면시비를 많이 하라 그러면 장애가 있지 않느냐, 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과는 쬐끄만한 게 도장 경우가 많이 나는 경우가 왜 이렇게 생기냐면, 비료량이 적으면 여름에 가지가 안 굵어져요. 가지가 안 굵어지면 내년에 봄순이 가늘게 나와요. 가지 길이가 짧아지지 않습니다. 봄순이 가늘다 해서 끝눈에서는 길이가 그냥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비료량이, 요 기준에 대한 비료량이 있어야만이 전년도에 가지가 굵어서 올해 출발하는 봄순에서 굳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굳게 연계된 가지에서는 잎에서 영양이 뿌리로 가는 통로가 잘 만들어져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봄순이 굵어야만이 사과로 많이 영향이 와요. 그래서 봄에 목매 시비하고 난 다음에 초기 연면 시비를 100원짜리 동전 크기 잎이 나오면 하라 그러거든요. 이 여기에 연면 시비는 여기에 동전 크기에 시작해서 동전 크기에 1차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횟수와 공급량에 따라서 달라질 뿐입니다. 요 시기에 저 황금알롱법 그 책자에 보면 두 번째 장에 4대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공식을 어떻게 개발했냐면, 단감나무에다가 비료를 갖다가 21- 복합 비료를 내나무에 한 포씩 더 줘봤습니다. 30,000평에서 비료를 2,000포를 뿌렸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올해 가면 내가 1등이다 그랬는데 가을 되니까 얼마 쪼매네요. 그래서 요 비료에 사서 비료를 가짜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내년에는 기다려봐라. 요소를 내가 2,000포를 뿌려가지고 또 1등 할 거니까, 이러면은 또 봄에 30,000평 가온에다가 그 임찬홍이었죠. 그때 기사를 시켜가지고 내나무에도 요소를 한 포를 뿌렸어요. 이 내나무에 한 포 우리 농가들 보고 뿌리라고 하면 잘 못 뿌려요. 내나무에 요소 한 포 잘 뿌리기 어려워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뿌리고 나니까 산이 누는 것처럼 보여요. 야, 올해는 됐다. 이거 완전 대박이다. 그러면서 그 비료를 또다시 제가 한 포를 가지고 두 나무에다가 나눠줘 봤어요. 한 나무에 요소 10kg씩 두 나무에 나눠줬거든요. 역시 그렇게 해도 그 해 과일이 이렇게 커지질 않아요. 그 단감하고 감하고 사과는 종 자체가 달라요. 뿌리
발육하는 시기가 다르다는 거죠. 5월 20일 되면 가지가 이만히 나왔을 때 뿌리가 나오는 게 단감이고, 사과는 봄에 뽑히면서도 뿌리가 뻗어나와요. 근데 이 뿌리가 비료를 흡수하는 건 잘 아니에요. 잎이 영양이 내려와야 세근이 발달해서 흡수가 되는 거죠. 사과나무에 우리가 비료를 줬다고 해서 수세가 이래 왜소하게 된 나무가 갑자기 이만한 사과 안 열죠. 그거는 뭐냐면 잎 두께가 얇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잎 두께에 대한 주안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연면십이. 근데 봄에 새순이 날 때는 요런 형태로 납니다. 가지마다 굵기가 다 다르게 태어나요. 그런데 이거를 함축해서 중간에 적당한 가지를 두 개를 빼면 굵고 가늘고 차이 이렇게 크게 편차가 나요. 우리 사과를 따보면 이렇게 있으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고루 섞기가 나오죠. 그 두 가지를 복판에 그 중간 걸 딱 빼버리면 작고 크고 편차가 엄청나게 크게 나요. 그런데 요 잎이 태어날 때에는 날짜하고 성장분이 똑같이 있어요. 위에 굵은 놈이 조금 굵게 나왔을 뿐이지 얘가 영양을 보유하고 있는 양은 얘나 차이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아주 딜레마예요. 요 두 놈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게 얘는 안에 많이 들어있을 양이고 얘는 조금 늦게 나와요. 가는 가지가. 그러나 얘도 영양을 그 면적만큼 흡수가 된다는 거죠. 조그맣게 나온 거 조금 먼저 나오고 큰 거나 성장분은 별 차이가 없어요. 요 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다른 거의 작물에 비유해서 말을 하면 아주 쉬워요. 다른 집에 양파 이만하거든요. 우리 집에 양파 요만하단 말이에요. 생육이 늦을 뿐이지 가지고 있는 캐는 시기가 달라질 뿐이지 요거하고 요거는 차이가 없어요. 요 작은 거는 앞으로 생육 중에 양파의 비료를 많이 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고 있고 요 큰 거는 비료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양파는 비료를 1kg 물 100평에 한 포를 먹으면 평당 200g을 먹으면 800g이 늘어나요. 마늘은 200g 먹으면 1.5kg가 늘어나고 감자는 200g 먹으면 3.5kg가 늘어나요. 이 비료에. 근데 우리 사과는 비료를 먹으면 다른 현상이 벌어져요. 초기에 뿌리를 뻗치고 가지가 굵어진 시기에 지상부 동작을 안 하고 비료를 먹으면 도장지가 많이 나고 다른 동작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매년 안정적으로 비료를 갖다가 이 시를 맞추면 나무가 정상화됩니다. 우리는 비료를 너무 작게 줘서 나빠진 거지 비료 수치를 맞추면 처음에는 도장순이 좀 많이 자라고 하나 봄순도 같이 굵어져요. 회장님 이해됩니까? 도장지가 나면서 지만 난 게 아니고 봄순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먼저 난 봄순이 잎은 안 커도 잎은 나달았지만 가지가 굵어지고 있어요. 영양이 많으면 비료량이 많으면 요 부분에서 봄순을 우리는 키우는 방법과 살찌우는 방법을 두 가지를 한다는 거죠. 봄에 새순이 나는 거는 몸속에 있는 에너지를 쓸 뿐이에요. 목면십일에서 영양을 먹은 상태에서는 순이 약 5cm까지 자랄 때는 영양이 충분합니다. 그럼 우리가 연면십에 들어가서 그 순에다가 영양을 먹이면 자체적으로 자라요. 과일의 크기가 편차가 줄어들어요. 작은 게 큰 쪽으로 가버려요. 큰 게 작은 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요렇게 편차가 있다면 여기 줄어들어 버려요. 큰 거는 좀 더 크고 올라가요. 이렇게. 그 원인은 가지가 가는 것도 연면십이라면 아주 빠른 식으로 잎이 살이 쪄서 지 스스로 자라버려요. 그럼 여기 잎의 새순에서 영양이 내려가면서 이 가지를 살을 찌워 가지고 이게 굵어져서 뿌리에서 오는 영양소를 많이 오게 만들어버려요. 언제 그렇게 만드냐면 도장지가 나기 전에 다 만들어야 돼요. 요 동작, 요 사이가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도장지가 나버리면 이 가지에서 봄순으로 안 오고 이리 가버려요. 봄순이 자랄 때 영양을 외부에서 영양을 잎으로 줘서 살을 찌우고 키워야 돼요.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연면시비를 하락하는 게 목적이 여기 있고, 요걸 개발하는데 제가 32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하나 알아내는데 32년의 세월이 걸리고, 알고 보니까 그렇게 쉬운 걸 갖다가. 우리는 남이 가르쳐 주는 걸 보다 보니까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정작 내 것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제가 익히고 배울 때 그 기간이 32년의 세월이 걸렸지만은 이 내용은 정말 좋고도 좋더라. 그래서 앞으로 많은 농가에서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해라는 거거든요. 소비자가 우리한테 돈을 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들이 못하는 걸 했을 때만이 돈을 줍니다. 남들이 못하는 걸. 남들이 하는 것 정도에서는 돈의 부가가치가 낮아요. 남들이 못한 수치에 갔을 때만이 소비자는 그 귀한 걸 선택을 하고 품질에 대한 그 소비성을 늘어나는데, 그 소비성은 또 어디에 있냐면, 이 과실이 익었을 때 색깔이 좋은 거는 동물의 요구도가 높다는 거죠. 그것이 맛있더라. 그 우리가 사과 농사 짓는 걸 어떻게 하냐? 색깔만 내려고 그러죠. 단순한 거예요, 이거는. 햇볕에서 꾸부고 입히는 가짜예요. 그리고 입에 먹었을 때 맛있더라. 맛있다. 그러면 동물들의 기호도가 맞는 거죠. 새도 따먹고, 그 따먹는데 맛없는 사과는 새도 잘 안 쪼아먹어요. 예. 그러면 그 동물들은 육감으로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맛있어야 되고, 소화가 잘 돼야 되고, 또 먹고 싶어야 되고, 따먹다가 두면 안 썩어야 되고, 먹은 동물이 수명이 연장돼야 됩니다. 요게 사과의 최고의 품질 좋은 사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는데, 봄에 결정권을 80~90% 다 가졌어요. 근데 봄에 이 좋은 시기에 지가 일을 해서 해주면 좋을 건데 안 해요. 식물 구조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봄순이 나왔다가 지가 얼어 죽거나 동물이 뜯어 먹어버리면 새로 나오기 위해서 영양소를 몸속에 3개를 가졌다면 2개를 쓰고 1개를 안 써요. 봄에 추워서 얼어버렸으면 요걸 또 써요. 요거를 갖다가 얼어가 순이 싹 다 얼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없죠? 그러면 요 1개를 갖다가 3등분을 나눠가 또 2개를 쓰고 1개를 또 남겨요. 사과나무가 자기 생존의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잎의 크기나 가지 굵기가 스스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 하나를 알아내는데 제가 32년이 걸렸으면, 지금 배우는 분들은 연면십이 횟수에 비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주 하면 되죠. 김천의 짠돌이 사과에 대해서는 조금 들어보셨을 겁니다. 9월 달에 연면 시비를 7번 했어요. 9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황금을 농법 대표가 황금을 농법 개발할 때, 시험했을 때 4월 18일부터 5월 10일까지 22일 만에 6번을 연면 시비했어요. 그거는 똑같죠. 22일 만에 6번 한 거는 25일 만에 7번 한 거는 날짜 같잖아요. 차이가 없죠. 이 차이입니다. 자기 기존의 잎의 두께가 있어야만이 뿌리 활동을 하고 일을 하는데, 그에 필요한 거는 비료량이라는 거고, 잎의 두께를 유지해 줘야만이 뿌리가 발달한다. 요거거든요. 근데 요 연면 시비가 잎이 크기가 동전 크기일 때, 백원짜리 동전 맛할 때 연면 시비를 하면 목면 시비 때 영양이 살아있어요. 목면 시비 때. 그 영양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양을 먹이면 새순이 나오면서 순이 요래 수기가 나와요. 사과가지가 나갈 때 왜 이렇게 숙이겠습니까? 가다가 받치면 빗기 가려고.
사과순이 나오면 이렇게 안 가요. 이렇게 숙이고 갑니다. 고사리가 올라오면 이렇게 안 올라와요. 이렇게 숙이고 갑니다. 요놈들이 아주 진화를 잘해가지고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올라오다가 받치면 빗게 가려고. 콩을 심어놓으면 올라올 때 이렇게 안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와요. 왜? 받치면 빗게 가려고. 아주 똑똑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그냥 그 함수량에 따라서 다 써버려요. 몸속에 있는 영양소는 비가 와버리면 빨리 자라면서 다 쓰고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 영양소가 목매시비의 영양소가 다 쓰기 전에 영양을 공급해야 된다. 그 초기 연면 시기에 요 영양소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다. 그 말은 비의 양에 따라서 비가 한나절 충분하게 와버리면 요 잎에 있는 영양소를 쑥 다 자라요. 아주 짧게 자라버립니다. 짧은 시간에. 비를 맞으면 여기 쑥 자라버려요. 해순을 살을 째 않아야 더 커지거든. 이렇게 크면서 커지는데 해순이 나올 때는 오므리가 나오나 요게 금방 비나 날짜에서 싹 커버려요. 아주 짧은 시간에 커요. 그렇기 때문에 마늘밭에 비 오기 전에 연면 시비해라. 마늘 잎 살 빠진다. 왜 그렇게 했냐면 잎이 영양소가 이동하면 뿌리가 발달해서 가져오는 시간까지 잎 두께가 얇아져 있어요. 그러면 햇볕을 이틀만 보면 이렇게 있다가 이제 안 자라요. 내는 영양이 없다. 이제 햇볕을 보고 광합성 하겠다. 광합성 하겠다 그래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뿌리에서 뭐 옮기기서 일을 하죠. 뿌리는 내리 보내주지 않으면 잘 올릴 수가 없어요. 뿌리가 안 뻗었기 때문에. 최근이 내려간 걸 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을 잎에서 계속 해줘야 된다고. 활성화될 때까지. 그게 연면시비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잎이 자라기 전에 계속 자라면 이렇게 더 자라요. 그러면 잎의 크기가 나오는데 요 잎의 크기를 길쭉하게 만들지 말고 둥글게 만들어줘야 돼. 둥글게 만들어주는 게 여기 설탕이 3kg가 들어가요. 연면시비 때. 이 설탕이 3kg 들어가고 여기 그린이 1.5L가 들어가요. 요렇게 해서 두 번을 뿌리면 다음에 한 번은 칼라를 뿌리면 됩니다. 예. 요렇게 해서 그린과 칼라를 횟수를 얼마나 자주 뿌릴까에 따라서 형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요. 전년도하고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뀌어요. 초보자가 해도 이렇게 하면 횟수를 늘려버리고 이 시량을 맞추면 800g짜리가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 이 지역에서 800g 이상 되는 거 많이 나오는가요? 많이 안 나오도 덜 나오지. 예, 800g 나오는 사람은 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800g짜리가 시장 가격이 좋으면 큰 거 하나 주고 돈 많이 받아오니까 좋죠. 400g짜리 두 개가 줘야 되는데 한 개만 주면 되잖아요. 모든 게 경제력 비용이 싸게 들어요. 그럼 큰 것을 상품화했을 때 원가가 적게 듭니다. 모든 생산비가. 이 말은 마늘이 평당 10kg를 캔 사람하고 6kg를 캔 사람하고 보면 생산비가 종구값에서 적게 들기 때문에 원 생산비가 적게 들어요. 아니 서장님, 예. 칼라하고 그린하고 번갈아 칩니까? 두 번에 한 번. 예? 두 번에 한 번. 그린 두 번에 칼 한 번. 선생님, 내 잠깐만요.
내 지금 이거 안 갖고 말로 16번 갖다 놨는데 언제 뭐를 얼마나 얘가 치는지 하나도 모르고 이거 물어봐도 잘 모른다고. 이거 지금 설명하냐? 그래서 초기에 눈이 났을 때 이파리가 100원짜리 동전맛 할 때 쓰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들려요? 다 있습니다 여기. 100원짜리 동전만 할 때 횟수를 자주 쳐라. 그런데 요거는 비가 안 오면 7일 만에 살포할 수 있는데 비가 오면 3일 전에 4일 전에 썼더라도 요 영양 먼저 먹은 거는 이동을 했습니다. 약간 몸속에서 내일 비가 충분히 오늘처럼 온다 그래서 어제 살포 된다는 거죠. 3, 4일 전에 썼더라도 김천의 짠돌이가 오늘 영양제 치고 내일 비 오고 오늘 영양제 내일 비 오고 10일 만에 5번을 썼어요. 10일 만에. 근데 봄에 황금알 요걸 개발할 때 4월 18일부터 5월 10일까지 22일 만에 6번을 쳤어요. 비를 이용했어요. 오늘 연면 시비 했는데 한 이틀 지나고 3일, 4일째 비가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오늘 또 쳐버려요. 비 오기 전에. 그렇죠.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횟수를 늘려줘야 요 봄순이 살이 쪄요. 봄순을 살을 못 찌우면 가지를 굵게 못 만들거든, 신초를. 가늘어지기 전에 계속 살을 찌워야만이 굵기를 유지해 나갑니다. 한번 가늘어진 거는 굵기를 만들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봄순에서 영양제 칠한 소리 여기서 계속 여기 머물고 있는 이유는 여기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결정이 끝나버리니까. 봄에 결정이 끝나버립니다. 봄에 언제까지 끝나냐면 6월 말 7월 달 되기 전에 거의 끝나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길게 키우고 잎이 통통해서 비료를 잘 묻게 만드는 게 그 전에 끝나버려요. 그래서 부사에 한한다면 7월 중순까지 이렇게 번갈아서 사용할 건데 새순이 5cm에서 약 10cm 뻗어나가면 이미 안에 먼저 나와 있는 가촉엽은 색깔이 진하고 두터워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새순이 5 내지 10cm 됐을 때 진청색이 되어 있다. 진청색이 되면 이때부터는 여기에다가 염화가리를 1에서 3kg까지 씁니다. 1kg에서 3kg까지 늘려가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잎이 두꺼운 상태에서는 잎을 연하게 두텁게 만들어주려면 생식 기능이 부여돼서 일찍부터 과일이 크고 잎이 두꺼우면서 연해야만이 도장지가 안 나요. 설탕을 쓰면 우리가 전년도에 전체로 둘러봤을 때 우리가 다른 어떤 자재를 써서 새순이 멈췄거든요. 2번 정도. 그렇게 되면 봄순을 키워주고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봄순이 자라는 걸 우리 억제를 시켰어요. 못 자라게. 못 자라고 억제를 시켰으니까 잎이 안 자랐죠. 그럼 잎이 안 자라면 과실 크기를 자라는 걸 우리는 방해를 준 거죠. 아주 나쁜 거예요. 봄순은 설탕을 주면 마디가 짧아져요. 마디가 짧아지고 잎 자루도 짧아지고 잎이 둥그러져요. 넓이는 커요. 그러면 사과 크는 거는 이상이 없고 절간을 좁혀서 순의 길이를 좁혀져요. 대표님, 아까 이시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예, 그 이시 이야기했는데 지금 설명하는 요 과정에 예, 지금 현재까지 이시가 부족한 사람은 비료를 갖다가 지금이라도 이시 맞추기 위해서 비료를 많이 줘야 된다 이거죠. 비료는 요 비료를 요거 좀 두고 설명한다면 비료는 100평에 한 포라는 비료가 0.8의 이시가 올라가요. 0.8. 지금 측정했을 때 이시가 낮으면 비료를 요 수치보다도
살짝 높아도 된다는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비료는 4월 초에 해라 그랬거든요. 왜 4월 초에 해라 그랬냐면 워낙 비료를 쬐끔 주니까 그 비료가 미리 줘가 풀이 못 빨아먹게 사과 뿌리 나올 때 먹으라고 이야기해놓은 거예요. 비료 종류는 복합 비료 주면 됩니다. 사과 전용 비료 줘도 되고 복합 비료 줘도 되고. 그거는 4월 초에. 예. 4월 지금 우리 이 지역에서는 거의 대다수가 100평에 한 포 이상을 줘야 돼요. 지금 요즘 효과 없습니까? 있습니다. 땅에 들어가 흠수되는데 풀이 먹어가 줄어들고 있어요. 풀이 4월 초에 주라. 예, 풀이 잘 먹어요. 풀이 먹어 줄어듭니다 그게. 그래서 비료를 좀 우리 땅이 모래 땅이 돼서 물 빠짐이 워낙 좋으면 비료를 줄 때 모닥모닥 놔주세요. 그래야만이 비료가 오래 갑니다. 예,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비료를 갖다가 처음부터 완효성 비료를 주세요. 완효성 비료를 준다면 이실을 올리려고 하면 100평에 최하 2포 이상은 줘야 될 겁니다. 김천의 짠돌이가 지금 전에 가을에 9월 5일에 유한한 포 200평에 유한한 포 단 한 번에 한 포 2포 주는데 지금 얼마냐면 이 시가 0.4예요. 20cm 깊이까지 0.4가 올라가 있어요. 이제 이해됩니까? 그 단 한 번에 근데 다 녹았잖아요. 유한도 다 녹아 들어갔죠. 그럼 100평에 작년에 그러면 9월달경에 썬게가 한 번에 다 녹았다 치면 100평에 한 포잖아요. 작년에 들어간 비료가. 그 작년 9월달에 들어간 게 이제 완전히 다 녹았거든요. 그게 녹은 양이 지금 현재 잔량 비료가 0.4가 나와요. 그 주기 전에는 비료가 얼마였냐면 제로에서 0.3까지 나왔거든요. 제로에서. 뭐 6년 동안 몇 년 동안 비료 안 줬으니까 이시가 없죠. 예를 들어 지금 0.5가 나왔다. 그 다음에 단 한 번을 지금 4월 초에 주면 안 됩니까? 단 한 번에 주면 2포 정도 줘야 되죠. 2포. 예, 2포를 주지 않으면 단 한 번에는 약 그 30% 정도밖에 안 녹아 나와요. 반이나 30%. 전용 비료로. 과수 전용. 그거는 저 단하고 나오기 때문에 0.8 수치가 올라가요. 그럼 100평에 한 포. 예, 100평에 한 포 정도 주면 0.5에서 한 포를 보태면 1.1 정도 되죠. 1.1 정도는 높은 게 아니에요. 그때 주고 그러면 6월달에 가가지고 단 한 번 주고. 6월달에 가서 다시 이 시를 측정해보고 그 수치만큼 줘야 돼요. 근데 6월달에 주는 비료가 제가 하는 대로 하면 또다시 6월달에 5월달에도 다시 한번 하라 그러거든요. 그 비료는 4월 초에 한번 주고 4월 초에 우리가 전용 비료나 전용이나 일반 복합 비료를 주든지 주고 복비 그리고 5월달에. 황산가리를 요때 주거든요. 황산가리를 주되 황산가리는 지금 비료 주는 자리에 측정하는 이시 측정하는 데 주지 말고 나무 사이에 주라는 거죠. 모닥모닥 오래 가도록. 왜 황산가리를 봄에 주라 그러냐면 가을에 비료가 가을까지 황산가리가 가야 되거든요. 가을에 7월달이나 이때 황산가리 주면 사과 색이 맑게 안 나와요. 누른빛으로 나와요. 단감도 황산가리 쓰면 누르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사과 색이 잘랐을 때 맑아야 되죠. 색이 뽀얗고. 그러면 소비자의 식감이 높아지죠. 맑은 색. 그게 황산가리 요때 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시를 이때 한번 맞추고 다시 5월 초에 한번 2차로 비료를 갖다가 이 시를 맞추라는 거죠. 그 다음에 6월 달에 염화가리를 주라는 겁니다. 그것도 나무 사이에 줘서 비료가 표시 안 되는 자리 줘라는 거예요. 비료 측정 안 하는 자리. 더 늦어지면 좀 요거는 좀 다른 현상이 벌어지기도 해요.
지금 황산가리는 몇월 달에 4월 달. 4월 달에. 예, 4월 달에. 4월 달. 예. 4월 중순 정도 심으면 됩니다. 예, 괜찮아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2차 비료를 줘서 이 시량을 맞추고, 그리고 6월 달에 6월 내에 염화가리를 줘서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우리 27층 하는 자리 주고, 그 다음에 이때 완효성 비료, 코팅 비료 줘라는 거죠. 코팅 비료는 이 시가 0.3에서 0.4 정도밖에 안 나와요. 6을 내에 주면 사과 딸 때까지 비료가 있어요. 근데 비료가 들어있으면 그 들어있는 양을 다 못 먹어요. 이어지거든요. 땅 속에서 잔재를 하고 내년에 이월돼요. 그게 요 비료가 가을까지 끌고 가기 위한 비료예요. 그 비료가 들어가서 요 양이 존재를 하고 있어야 돼요. 평균 잔량 비료량. 그래서 6월 달에 단 한 번을 그렇죠.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황산가리는 얼마가리나 지금 그런 건데 합법가 얼마 몇 평입니까? 얘들은 우리가 나무 성목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고요. 평수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크기가 나무 가원 내에 가보면 쬐끄만 나무 큰 나무도 있기 때문에 우리 총무님 밭엔 같으면 이건 100평에 한 포씩은 들어가야 될 거예요. 네. 좀 무야 생납니다. 총무님 작년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총무님은 그래 안 해도 돼요. 작년에 들어있는 양이 지금 가리 성분이 존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질소 성분이 없고 작년에 밀양 요소와 황산가리를 바닥에 뿌렸기 때문에 제일 보약인 요소가 없어요. 지금부터 측정해보면 인기가 0.7 정도. 예, 그래 나오는데 그거는 질소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 우리 총무님 밭 같은데 그 기술센터 토양 분석을 해가지고 처방을 한다면 그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가리는 필요 없거든요. 그럼 요소하고 용성인비하고 두 가지 줘야 된다는 거죠. 가리 성분 이미 줘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처방을 제가 그냥 이거 센터에서 분석 안 하고 처방한다면 용성인비 요소 두 개가 보약이라는 거죠. 왜? 가리는 작년도에 뿌리난 게 존재하고 있다. 0.7의 이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질소가 아니거든요. 존재하고 있는 비료에 대한 걸 깨고 인산과 요소가 부족하다. 질소가. 그렇게 계산해서 준다면 여기도 100평에 약 지금 질소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총무님 댁 같은 경우는 밑비료로 요소 한 포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요소 한 포 많은 거 아니에요. 요소 한 포 치면 팽당 얼마 비료 안 되거든요. 팽당 200g밖에 안 돼요. 그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총무님? 작년 거는 그 앞에 거는 지금 이제 다 들어있네요. 지금 유효인산 많이 있고 칼륨 많이 있고 칼슘 많이 있고 마그네슘 많이 있고 전기준들 다 있어요. 없는 게 산도가 높고 산도가 지금 알칼리예요. 7.9. 그래서 이거는 요소나 유황이 보약입니다. 지금 밑비료 쓸 때 황산가리는 뭐 주시고요. 가리 주지 마세요. 이거 가리도 있으니까 이어서 써야 될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요소나 유황. 이거 전부 다 수치가 다 높아요. 이거 뭐 유효인산도 높고 칼륨도 높고.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보면 다 수치가 다 높아요. 예, 그거 높은 게 우리가 이때까지 이 처방전을 썼다는 거죠. 우리가 사용할 때 자재를. 어떤 데 가면 이게 없는 것도 있어요. 맹탕. 아무것도 안 줬으니까. 이것마저도 안 줬으니까. 우리는 이거 미량요소 이것만은 줬다는 거죠. 이때까지. 다른 거는 안 주고. 요소는 안 주고 이걸 줬다는 거죠. 제일 보약인 요소를 빼버렸어요. 비료 중에서는 제일 보약이 요소입니다. 근데 우리 총무님 댁에는 요소 비료가 제일 보약이겠다. 예.
그래서 6월 내에 그 염화가리와 코팅 비료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요때 주는 코팅 비료량은 한 포가 0.3에서 0.4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땅에 들어있어도 또 들어있는 양이거든요. 내려가면 이게 없어지진 않습니다. 풀이 먹어서 없어져야 되지, 풀이 없으면 여기 그냥 거의 존재를 해요. 많이 용탈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한 비료량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요 시기에 비료 쓴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추비를 좋은 게. 그리고 요 비료는 요렇게 결정하면 수분은 35에서 45%를 잡으면 됩니다. 35%에서 45%. 그럼 우리가 비료하고 수분은 이제 딱 떨어졌죠.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비료만 덜어내고 나면 그 다음에 생육은 누가 조장을 하냐면 잎이 조장하고 있어요. 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요 계절 속에 우리는 합해서 잎의 행동을 바꾸면 되거든요.